그런 의미 다르다고 봅니다. 네. 용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용산과 여의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씀. 앞으로 더 붙을 거라고 보죠. 약간 여의도의 전성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뭐 더현대와 IFC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참 사람들이 참 끝났단 말 쉽게 해요. 네. 아니 도시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일본 도쿄를 보면 한국의 서울 지하철 2호선 녹색 순환선처럼 야마토선이라는 순환선이 있거든요. 그 순환선 따라서 유행이 10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그 100년 전에 지금의 신주쿠, 하라주쿠가 뜨지만 100년 전에는 딴 곳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도는 겁니다. 그걸 돈다고 이해하셔야지 끝났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호사가들의 말하기 좋은 거죠. 기사 타이틀 뽑기 좋은 거지. 여의도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 재건축될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 오히려 여의도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얼마나 영등포 구도심에서 단절될 것인가, 얼마나 마포 용산 쪽으로 붙을 것인가, 다리를 건너서.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잘 붙으면은 제2 전성기가 될 거고, 그 연결이 실패한다면 그냥 그럭저럭한 부도심으로서 남게 되겠죠. 잘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수단이라보다는 용산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렸을 거라고 봅니다. 여의도 자체 내의 개발도 있겠지만 용산 개발이 얼마나 잘 되고 여기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만약에 주거단지 개발이 용산에서 미흡하게 된다면 일부 공원론자들 말처럼 그렇게 되면 그 주거단지의 수요를 여의도에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가 주거단지 기능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근데 용산 쪽에서 충분하게 주거 수요가 나온다면 여의도가 오히려 그런 용산에서 기대할 것 같은 이제 첨단 산업들 또는 뭐 증권, 금융 같은 기능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을지로나 이쪽은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쾌적하면서. 이게 뭐 사실 그 금융도시를 이제 뭐 서울이 더 금융도시 중심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금융사들이 밀집돼 있어야 된다. 그 런던의 뭐 시티나 이런 데처럼 밀집돼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여의도는 섬이다 보니까 딱 구역이 한정돼 있고 여의도에 더 몰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동의하는 것이 빨리 국회사당 좀 딴 데 보내고 손정모 선생이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에서 말을 했지만 국회사당 때문에 지금 서울의 맨하탄 계획이 무너진 거라고 빨리 좀 세종으로 보내고 거기까지 좀 고층 빌딩으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서울 숲이 약간 일부 특정 아파트들의 좀 정원처럼 됐다. 그러니까요. 너무 접근이 힘들어요. 예. 물론 여기서 좀 첨언드리자면 아직 서울숲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 레미콘 공장이 아직 안 빠졌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3표 레미콘인데 3표 레미콘이 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가 삼성역 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빨리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버티고 있는 건데 풍납동하고. 그러니까 빨리 현대가 공사 끝나면 빠질 것이고 서울숲과 성수의 미래는 그 이후에 달렸다고 봅니다. 삼성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3표 레미콘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좀 공원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서울숲이 개발된 상태고 네. 공원으로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러싸고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아직 뚝섬 경마장 시절에 아직 마사가 좀 남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전 레미콘하고 마사를 약간 이제 성수동의 벽돌 공장, 뭐 브루클린 리김인 건데 그쪽을 좀 약간 또 테마파크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유산처럼. 네. 근데 성수동이 뭐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서울의 굉장히 낙후 지역이었던 건데 이게 서울숲 개발과 뭐 여러 이유로 이제 굉장히 이제 부촌의 일부로 떠올랐는데 일부죠, 일부. 아직 뭐. 그러면 그 성수동은 향후에는 좀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더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보시는지? 크다고 봅니다. 네. 빨리 서울숲 문제가 끝나고 그리고 성수동이 이를 비롯해서 자양동까지 묶어서 봐야 되는 건데 네.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한강 중랑천부터 저 아차산까지를 큰 권역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 단지로 뒤덮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구역을 따지면 성동구와 광진구 정도. 그렇죠. 네. 중랑구까지 안 가는. 그쪽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쾌적해요, 도시가. 그리고 아차산도 참 산이 예쁘고 아담하고. 네. 그 아차산 한번 뭐 연휴 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텐데 정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는 그냥 한 묶음으로 개발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아직 용적률과 층고가 좀 좋지 않아서 여지는 충분하다 봅니다. 예.
사실 이른 시일 내에 전국에 지금 짓고 있는 그리고 뭐 지은 지 얼마 안 된 우후죽순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 이게 전부 다 빈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옵니다.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 외곽이 아무리 철도나 버스에서 먼데 지어도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쪽은 빨리 무너질 건데 그 시세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확장 강남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은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 신도시에 사시면서 여행은 구도심에 가시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건데 도쿄 말씀하시면서 일본 얘기하거나 하면서 일본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데 도쿄 구도심 쪽은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롯봉기라든지 이런 데. 저 외곽의 신도시가 떨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도쿄 여행 가실 때 신도시 여행 안 가시니까 도쿄 구도심만 가시니까 놓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에서 외곽 지역은 무너지게 당연한 거지만 철도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지역은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제가 체감했던 것은 이제 지하철역에서 평지 15분, 도보 15분이라는 거죠. 그 한국에 아직 주요 산업 연령층이 운전하실 수 있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못 느끼시는 것 뿐인 건데 조만간에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은 운전 못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정하게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역 주변에 밀집해 사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봅니다. 그럼 인구가 아무래도 좀 선형으로 좀 이렇게 분포가 되겠네요. 철도를 따라서.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뭐 최근 20년 사이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뭐 행정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등 예전에 없던 전혀 도심화돼 있지 않던 곳을 새로 이제 개발한 곳들이 많은데 이곳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전의 구도심과의 약간 괴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구를 뺏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도시가 좀 불균형하게 발전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지방분 답사다 보면 느끼는 게 서울만 욕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의 그 유지분들이 자꾸 자기 외곽 땅 개발하신다고 구도심 인구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 소멸하는 게 더 큽니다, 정말은. 그것부터 막아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방 정치라는 건 토건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발을 해야 지방에 살고 돈이 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구도심을 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 부산 탓만 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좀 마음 바꾸셔야 되고 우리 도시는 매력적이니까 요것만 하면 옛날에 인구가 돌아올 거야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리즈 시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세요. 현지 주민들이 인정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뻔히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도 발언을 못 하는 거죠. 다음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냥 지방 도시들이 시청을 이전하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딱 옮기더라도 신도시와 구도심의 중간에 나야 되는데 신도시들을 워낙에 농촌 한복판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좀 지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자기 도시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짓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좀 한국의 많은 도시들을 다 가봤고 각각의 도시를 각각의 이유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외곽의 신도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시청을 한번 옮기거나 해갖고 도심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중심부를 유지했던 도시가 대구더라고요. 대도시에서는? 예. 근데 이 대구도 이제 최근에 옮긴다고 시청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그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옮긴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아직은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대구가. 아, 그리고 유일하지 않죠. 서울 있잖아요, 서울이. 서울은 구도심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시청과 궁이 있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서울 시청이 만약에 강남으로 빠진다? 그러면 서울 사대문 구도심은 굉장히 급속하게 쇠락할 겁니다.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강남이나 여의도 이제 3도심 체제로 그래도 도시에서 이거 밀고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일획 도시를 하는 느낌이던데 했는데 그걸 이번에 엎은 거죠. 그래서 어쩌시려고 그런가 생각을 솔직했습니다. 가서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지라는 느낌인데 이 또 지방 주요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또 굉장히 빠른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부산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특히 요즘에
동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아파트와 고층 빌딩들을. 이렇게 기장 같은 곳들이 핫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도시의 매력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서부 지역이 좀 낙후한 느낌이 있는데 공업단지 느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원에 있는 명지동 같은 또는 대조동 같은 곳을 일종의 부산의 맨하탄식으로 개발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가덕도로 공항을 옮긴다는 건데 막상 부산 젊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게 건설을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 화려한 거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적다는 거죠. 사실 제2의 도시가 이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건 좀 의외이긴 한데 이건 광주랑 묶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건설이 너무 눈에 띄는 도시는 딴 게 약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저는 근데 광주는 참 이해합니다만 다른 산업이 좀 약해서 부산 지역이 이렇게까지 다른 공업 산업들이 죽을 게 아니었거든요. 그 조선소 팔려다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제가 부산 가서 세관박물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산의 힘의 원천은 항구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부산 시민들이 항구도시로서 정체성을 좀 버거워하기 시작했다고. 항구의 핵심은 혼란입니다. 카오스. 좀 이게 전 세계 국제항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뒤엉키기도 하고 길에 컨테이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싫으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다가 있는 신도시거든요. 근데 바다가 있는 신도시면 사실 인천하고 경쟁하시는 건데 그러기 했을 때는 서울보다 멀다는 거죠. 서울에서 봤을 때 인천보다 멀다는 게 되죠. 저는 부산에 살 길은 항구 도시로서 정체성을 찾는 거로 봅니다. 항구가 있는 바다가 있는 신도시여야지 강남은 바다가 없는데 광안리는 바다가 있다만 가지고는 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분들이 급속히 유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좀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라요. 부산 쪽 분들이. 그 서울만큼 우리도 부동산 많이 지어서 차익 좀 보겠다는 건지 결국은. 저는 사실 부모님이 부산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전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부산에 들어갈 때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 경관이 바뀌었어요. 그 컨테이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장이 있던 부산이 어느 순간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노포동부터 해서. 이러면 재미가 없죠. 부산의 매력은 항구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항만으로 옮겨나가고 이러면서 이게 도시 중심부에서 항구가 빠져나가고 이러면서도 도시 정체성이 약간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 좀 항구는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고 이거를 항구들이 노쇠해 가면서 외곽으로 옮기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긴 한데 최대한 항구를 없앤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능을 재편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끌어가려는 느낌. 사실 저는 이거는 서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서울에 요즘에 공장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성수동도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게 된 것처럼.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쪽에 공장이 많은데 자꾸 이거를 혐오시설로 생각해가지고 공장 없애고 아파트로 바꾸는데 이러면 도시의 성격이 단순해지고 이러면 인구 다양성이 계급적 계층성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도시 활력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산업시대의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도시는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2차 산업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물질적인 돈이 도는 거고 그러면서 금융도 발달하는 것이고 싱가포르이 그렇게 금융 선진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항구 도시인 거고 공장도 많잖아요. 그 사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신축 고층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계층적 계급적 성격이 단일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 매력이 떨어집니다. 생명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시의 매력과 생명력을 위해서는 그런 좀 계층적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항구가 그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부산의 탄생이 항구니까. 그 동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서울은 이 걱정은 덜한 게 서울의 동력은 정체였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밝게 봅니다. 세종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에 비하면 3분의 1 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스타트 끊었고 그리고 제가 답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원래 청와대나 국회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세종시 장군면, 예전 공주군 장기면 이쪽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난개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79년도에 중화기획단이 예정했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싶어요. 세종은 결국 자연스러운 국토 중심이기 때문에 몰리거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추동력이 필요한 건데 세종 국회본원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대통령 궁도 만들어진다니까 저는 이거 좋을 거라 보고 하나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특히 국회가
자꾸 청문회 같은 거를 서울에 사다 보니까 정부 직원들이 맨날 일주일에 3번씩 짐 싸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좀 강제적으로 그 국정감사 같은 거는 세종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임기 쪼개가지고 3분의 1은 세종의사당, 3분의 1은 여의도, 3분의 1은 지역구 이렇게 순환시키면 좋겠습니다. 세종은 그렇게 물론 안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세종, 대전, 청주가 묶여가지고 중부권 메가시티로서 성공하리를 봅니다만 더 큰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이라고 하는 국토의 서북부에 편중되어 있는 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사실 영기군을 다 통째로 통합하고 주변에 청주와 공주를 합친 건데 세종의 도시 지역은 대전의 신도시로 보시면 돼요. 그냥 유성, 진잠, 둔산의 다음 단계가 세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시의 원래 중심이었던 조치원읍은 사실상 청주 생활권입니다. 청주 오송하고 세종 조치원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결정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플러스로 공주와 부여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전 대세청 메가시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들어져야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멈출 거고 그 국토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기획단이 79년에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그 계획서에 써 있어요. 이 임시행정수도는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전의 위성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원래 계획에 비해서 세종이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촌 지역을 대규모로 통합한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인 세종까지 통합해버리면 거의 대전이 천안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세종 도시부 지역 이주민들은 주변 농촌 세종 지역하고 유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걸 느껴요. 그 상황에서 묶는다는 건 조금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농촌 지역을 도로 떨어뜨려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원으로 해서 영기군 다시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이거를 충남 어디로 합치든지 공주랑 합친다든지 그런 설계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이름으로 세종을 흡수하는 거죠. 대전 세종 통합시가 된다든지 이미 대전에도 국가 기능 일부가 가 있는 것이고 세종도 그러니까 도시 부분은 그렇게 묶는 거죠. 유감스럽지만 없습니다. 예.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대세청 지역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목포, 나주, 광주 정도까지 올 수는 있죠. 익산까지. 그러니까 느슨하게 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청주, 대전만큼이나 사이들이 그다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가보면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라남도의 핵심은 나주잖아요. 전주와 나주 아닙니까? 전라도니까. 나주가 중심 성격을 뺏겨버리고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기 때 목포와 광주라고 하는 약간 의아한 도시들이 뜨는 바람에 이 균형 좀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되찾겠다고 하는 축이 있는 거고 어쨌든 100년간 뜬 도시들이니까 목포와 광주를 기득권 인정하면서 가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 서부인데 전남 동부에 거점 역할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간 경전선 등을 통해서. 근데 이제 광양이라든지 여수, 순천 등이 커지는 바람에 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광주로 점점 멀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남권의 일부로서 부산이나 이쪽하고 더 접근해 가는 게 있어서 그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는 또는 요지로서의 성격을 잃어가는 광주가 얼마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화이팅!